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의 모임지기 건강 궁금너 민혁이고마 김승혜입니다. 아니 뭐 이러면 이렇게 박수 좀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억지로 지금 아유 알았어요. 그냥 개그우먼 김승혜입니다. 네, 아니 일단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올바른 치료 그리고 친절한 설명을 모토로 올해 개원한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연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속 아픈 기억을 지워달드립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대본만 보고 김연아 원장님과 최승아 원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여자분들인 줄 알았어요. 여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토크를 이어나가겠다 했는데 약간 이름 때문에 뭐 그런 착각 많이 받으시죠? 두 분 다. 자주 있었죠. 자주 있었나요? 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가요? 올해 이제 처음 개원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와서 여자 선생님인 줄 알고 여성 검진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주치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광주 광역시 네.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저희 학동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유명한 데가 이제 무등산이 있고요. 무등산 등산로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남광주역, 남광주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주변에 그런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선하게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변에 생선 요리라든지 이런 화로 요리 같은 것들, 네. 맛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또 어느 동네 주치신가요? 네, 제가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네. 충북 내륙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진천이라는 곳입니다. 진천. 네. 네. 예로부터 이제 세상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생거진천이라는 용어로 해서 진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광활한 이제 평화지대에 비옥한 이제 논이 잘 있어서 아주 진천 쌀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충북 혁신도시 발전이 있고 뭐 국가대표 선수촌의 이전이라든지 국가기상위성센터에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있어서 아주 지금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내륙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 약간 출마하실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에 대한 뭐 이모저모를 친절한 의사들의 수다로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소화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식사량이 조금 줄고 뭐 조금만 먹는데도 뭐 배가 금세 부르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뭐 혹시 소화 불량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화불량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원래 좀 많이 먹고 소화가 좀 안 돼야지 이게 소화불량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소화관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서 이제 위암이 있다든지 뭐 위궤양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어떤 소화불량이 발생된다면 이런 게 기질적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질적 질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네. 이제 뭐 수능날 당일날 아침이라던가 혹은 이제 개구면이시니까 면접날 시험 당일날 아침 식사는 어떠셨어요? 잘 하셨나요? 잘 못하고 그냥 떨려가지고 막 뭐 대충 먹고 나가던가 아니면 안 먹고 나간 적이 많거든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날 당일날에서는 조금 뭐 구역감도 있었고 뭐 배도 더부룩한 것 같고 네.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많이 안 먹는 것도 소화불량인 거네요? 많이 안 먹어도 생길 수는 있죠. 그렇구나. 네, 그렇죠. 네. 뭐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질환이 아니거든요. 이게 증상인 거죠. 증상. 예, 진단명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이다라고 그냥 진단을 바로 내려버리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궤양 이런 것들을
네. 검사를 해서 밝혀보고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아, 그 소화불량의 증상이라고 했는데 증상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위가 아픈데 어깨까지 같이 아프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따로 노는 거 아닌가요, 원래 사실은? 가장 흔하게 기능적으로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뭐 소화불량에 있어서 오심이라든지 구역감 그리고 밥을 좀만 먹어도 금방 막 배가 부른다든지 이런 조기 팽만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 이런 뭐 초조하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이렇게 동반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손발이 저린다든가 어디 어느 어깨 쪽이 좀 아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선생님도 뭐 환자분들 왔을 때 아, 이런 증상까지 본 적이 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요 질문에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 아픈 위치하고 실제로 느낌이 아프게 느껴지는 위치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이제 연관통이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식도는 보통 이제 왼쪽 우리 어깨 쪽에 있는 피부 신경제로 같이 조금 이렇게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식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간이나 쓸개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다고 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앞서서 막 소개한 게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만났으니까 아주 잘 됐구나 하고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OX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찬물에 체한다. 물 마시고 체하면 약도 없다라는 속담은 사실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가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O가 나온 거죠? 좀 제가 이제 방금 막 주저했던 게 두 번째 때문에 그러는데요. 찬물에 체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이제 우리가 너무 놀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놀랜다고 표현하죠. 그 속이 놀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놀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교감신경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교감신경이 이렇게 되면은 뭐 교감 선생님을 만나면은 뭐 소화도 안 되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말을 예전에 공부했을 때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자극되게 되면은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 마시고 체하면 약도 없다라는 말은 글쎄요 뭐 좀 무리인데 약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장관 운동 조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찬물을 먹으면 체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오히려 김 원장님하고 이제 앞에 속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뒤에 나뉘군요. 네. 이제 토하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식도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해갖고서 이제 위나 십이장 쪽으로 어떤 소화작용, 연동작용이 쭉 이어지는 건데요. 체했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런 소화기 운동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 이제 물을 먹고서 어떤 소화작용이 안 돼서 뭐 구토라든지 어떤 소화불량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질적 질환, 즉 뭐 소화관에 협착이 있다든지 혹은 암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물처럼 유동식 흐르는 물조차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고 반드시 수술적 치료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먹고 체한 사람은 약도 없다는 표현을 오히려 저는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더 좀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예. 저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물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나뭇잎을 계속 따서 불면서 이렇게 그런 먹어야지. 기질적 질환이 있을 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 네. 자, 다음 질문. 잦은 혼밥은 소화불량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유발시킬 수 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마 생각하시는 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막 OX 이게 내용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먹는 것 자체가 이제 혼자 먹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밥을 먹는 습관이죠, 결국은. 이제 혼자 먹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빨리 먹고 그냥 그리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다 보니까 인스턴트라든지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고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자 밥을 먹게 됐을 때 소화불량을 좀 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또 X를 선택을 하셨는데, 네. 네. 혼밥이 먹어도 이제 괜찮다. 이제 저도 말씀드렸죠. 혼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맞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식이요법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선택권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유를 따져보면은 혼밥을 하는 이유가 과연 자발적으로 혼밥을 하냐 이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생활로 인해서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그런 스트레스 상황 혹은 이런 뭐 식사 시간을 놓쳐서 이제 긴 인터벌 금식 시간을 주고서 불규칙한 이런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지 사실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했듯이 본인의 어떤 원하는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먹는 속도 오히려 이런 거가 좀 지켜진다면은 오히려 이제 혼밥이 반드시 소화불량을 악화시킨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 근데 맨 처음에 아까 자신과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자신과 맞는 음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맛있는 게 좋은 건가요? 비유를 하자면은 그 음식 두드러기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갑각류에 대해서 뭘 먹으면 두드러기 발진이 있다. 그런 식으로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아마 많이 알려진 기름진 음식,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영양소 식도염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또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있다던가. 맞아요. 그런 분들 요즘 또 많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음식류를 좀 피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내과 전문의 김연아 원장님과 우리 최승화 원장님과 함께 소화불량에 대해서 이제 건강 OX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질문이 또 많이 남았습니다. 긴장 푸시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이쯤에서 확인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친절한 닥터스들이 알려주는 건강 노하우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예, 오늘은 그 평소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주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나나하고 아보카도를 저희가 이제 적절히 섞어서 만든 주스인데요. 적어도 바나나 한 개하고 아보카도 절반 정도 그리고 칼로리 섭취를 고려해서 꿀을 한 2스푼 정도 넣어서 하루에 용량으로 따지면 한 300cc에서 한 400cc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나나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침에 필요한 탄수화물도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밀라제하고 글루코시다제라는 소화효소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라이파이즈라는 그런 소화효소가 있어가지고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를 다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소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 하루에 한 컵씩 먹어준다면 아침 대용으로서 소화 불량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좀 지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화불량에 관한 궁금증을 OX로 알아보고 있는 친절한 닥터스 계속해서 확인해볼 OX 질문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일단 굶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이건 저도 O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소화가 안 될 때는 한 하루 정도는 굶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구토를 동반할 정도로 좀 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 하루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식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평상시에 자기 먹는 양의 한 절반 정도 해서 좀 위가 좀 쉴 수 있도록 이게 평상시 너무 이게 무리하게 과식하고 이렇게 음주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음으로써 지쳐있는 이런 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 좋다.
네, 우리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네, 이제 저도 뭐 같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그런 소화불량의 어떤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한두 끼 정도의 금식은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분들이 아, 나는 항상 소화불량이 있으니까 뭐 한두 끼를 참아야겠다. 이런 만성적으로 되는 거는 역시나 또 불규칙한 식습관이기 때문에 역시 소화불량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수익이 있지만 이런 만성화된 소화불량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굶는다 하는 거는 역시나 좋은 식습관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소화불량이라고 해가지고 만성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은 그냥 생기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성도 있군요. 이런 분들은 진짜 계속 속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 간헐적 단식 요즘 또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소화불량에 어떻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공복 시간이 너무 길죠. 공복 시간이 길면은 위산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관 때문에라도 뭐 없던 위험까지도 생길 수도 있겠고요. 아, 위험이 또 생길 수가 있군요. 위궤양이라든지 네. 이런 질환들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하신 뭐 만성 소화불량 환자나 뭐 위험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제 질문이 너무 별로였네요. 바로 삐. 제가 또 모르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오히려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하다. 그렇죠. 기질적 질환이 없다면 예, 이제 정말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속이 막 더부룩하거나 막 그럴 때 요즘 뭐 탄산수나 탄산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한 반 정도 먹으면은 트름하고 시원하던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다고요? 네. 시원하던데 느낌이 쫙 내려가는 느낌이 있던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트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공기가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탄산가스 이렇게 마셨을 때 그 안에 들어간 공기들이 이제 몸에서 원래 흡수가 좀 어느 정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은 다시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있거든요. 그게 다시 나오는 것 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팽창되어 있다가 이게 갑자기 꺽 나오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날 수는 있겠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탄산가스 자체가 그리고 식도 위 이런 유문 같은 것들 좀 약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소화에도 별로 또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고 하는군요. 전 사실 이렇게 먹으면은 안에가 팽창하니까 빵에서 그 밑에 거를 쫙 누르는 줄 알았거든요. 또로뻥처럼. 네. 그런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저도 이제 김 원장님 말씀대로 네. 이런 탄산음료는 어떤 청량감 때문에 마시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탄산음료는 이제 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자극을 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식도 하부 관략근의 이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등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 질문은 좀 궁금했던 건데 기생충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긴다. 하나, 둘, 셋. 기생충이 몸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나요? 기생충 작지 않나요? 이 친구들이? 기생충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이제 그 흔하게 우리가 아까 뭐 남광주 시장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회를 즐겨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고래충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위 벽에 달라붙어서 파고들면서 생기는 급성 위염이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급성 위염에 따르는 그런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뭐 십이지장충이라든지 회충, 뭐 촌충 이런 것도 좀 더럽나요? 아니 뭐 이 정도 괜찮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뭐 소장, 대장, 담도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 전반적인 기능을 떨어뜨려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심각한 경우에는 애들이 실처럼 막 뭉쳐서 아예 장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러면은 장 폐쇄까지 와가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환자분 중에 이런 환자분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오징어 회라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또
남쪽 지역에서 이제 갯장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덜 익힌 상태에서 섭취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래회충의 유충들이 인체 감염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뭐 복통을 호소하면서 들어오신 환자분에서 아주 일부 저도 경상에서 이제 내시경 쪽으로 기생충을 제거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래요? 그 짜릿하던데요. 그 뗄 때 느낌은. 아, 진짜요? 네. 저는 그 사실 소화불량 하면은 그 먹는 양 때문에 뭐 이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뭐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던 뭐 습관이나 이유들 때문에 소화불량이 유발하고 있었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친절한 닥터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위내시경 검사가 저는 정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누구나 다 아는 검사이고 병원에 오면은 검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검사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그 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55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서 어떤 증상이 동반될 때에서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꼭 반드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환자, 제 증례 환자인데요. 58세 된 여성분이었는데 한 달 동안 지속되는 속쓰림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위험 정도에서 아주 작은 소견만 있었다고 하고 치료를 그냥 살짝만 받았는데요. 계속 지속되는 복통에 대해서 내시경 검사를 권유드렸고 환자분은 좀 불편해하셨지만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되는 복통이 있을 경우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적절한 검사인 내시경 검사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최승아 내과 전문의 두 분과 함께한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소화불량에 대한 우리가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두 원장님께서 아직 나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소화불량은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화불량이 이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게 되었다면 꼭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환자가 어떤 기질적 질환이 있는지를 유무를 꼭 반드시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위험 인자 요인으로서는 이제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토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55세 이상에서 새롭게 이런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 경우 또 이제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위험 인자 소인이 보이니까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이제 기질적인 것과 비기질적인 것의 차이를 이제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걸 감별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제 그리고 기능적인 이런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기능적 이런 소화불량 환자들한테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뭐가 좋냐? 뭘 먹으면 좋냐? 그렇게 자주 물어보시는데 어떤 약이 좋냐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뭘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본인의 생활 습관, 아까 안 좋은 친구분들,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자기가 먼저 찾고 그리고 자기가 자주 먹는 식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들을 먼저 안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연아, 최승아 원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다음 모임에는요. 소화불량 중에서도 좀 더 궁금한 위에 관한 수다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모임에도 기대해 주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언제 저걸 다 먹어? 먹을 수 있지. 언니.
아로나민 C 플러스 몰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 플러스. 나 먼저 간다. 나이보다 건강하게 아로나민 C 플러스.